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책임 능력에 관한 학설 문제입니다. 우리 김지수 학생이 특별히 요청을 해서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 오늘 지금 학설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길어요. 참고하시고요. 우선 지금 문제 나온 게 이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거 잠깐 검토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형법 이론에는 범죄 이론 중에 객관주의 쪽이 있고요, 주관주의 쪽이 있습니다. 이 객관주의 쪽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자유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유의사라는 것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사.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안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요. 행위나, 그래서 이걸 행위 중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결과를 따져봤더니 그게 범죄더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범죄가 아니더라, 그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객관주의 이론이에요. 객관주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유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를 보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범죄를 저질렀어? 라고 해서 처벌한다는 게 이게 객관주의 이론이에요. 그럼 객관주의 이론은 당연히 행위 중심이 되고요. 행위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범죄라는 건 뭐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예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은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이게 객관주의 이론입니다. 그럼 범죄 능력을 따지다 보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냐면요, 일단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처벌하는데 우리 공범을 보게 되면 공범을 왜 처벌하냐? 범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럼 살인죄를 처벌하려면 사람이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누가 죽여요? 정범이 죽인단 말이에요. 정범이. 그러면 공범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뜻이냐면, 공범도 정범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거에 관여를 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범은 정범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범 종속성서를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범이 사람을 죽였어야 범죄가 발생이라 범죄란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한 공범도 처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공범 종속성 이론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형벌로 와버리면요, 네가 진 만큼, 범죄를 진 만큼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응보형주의라고 그래요. 또 하나, 모든 사람은 자유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일반 예방주의라는 걸 취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객관주의 입장은요, 어떤 책임론을 따지다면 이렇게 되집니다. 왜 책임을 묻느냐, 왜 처벌하느냐?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응보형주의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의적 책임론이라고 부릅니다. 책임은 네가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의적 책임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주관주의를 취하게 되면요, 자유의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모든 사람은 다 범죄를 저지르고 아니고에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사가 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저지르고로 결정된 사람이 있다고 봐요. 이걸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애가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객관주의는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다.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자기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자 중심으로 따집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안 저질 수도 있으니까 행위를 봐서 그 행위가 범죄인지를 따지지만, 이거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됐으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 주로 보냐면요, 어떤 행위고 이거는 행위자 중심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걸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사회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형벌을 하고. 반사회성이 없다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주의는 드러난 결과나 행위를 가지고 따지지만, 주관주의는 그 사람의 성격, 행위자 중심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형벌이라는 것도 죄를 졌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를 갖고 따지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반사회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처벌한 이유가 뭐냐? 처벌한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사회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성격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고칠 수 있는 사람만 형벌을 때리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사람은 형벌을 때려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이라는 것이 네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형벌이 효과가 있느냐를 따져요. 이 형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는지, 이 형벌을 통해서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벌 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범의 개념도요, 주관주의에 의하면 공범을 왜 처벌하느냐? 공범은 그 자체가 반사회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범이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공범 자체도 반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공범 독립성서를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관주의 입장에서는 행위자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난 범죄를 따지지 않고요. 이 사람 자체도 범죄의 성격을 갖고 반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처벌한다고 봐요. 그래서 공범 독립성설입니다. 공범이 정범에 종속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들은 처벌하는 것이요, 이 학설은 진 만큼 응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 만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회 차원이에요. 사회. 그럼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사회를 이 사람들로부터 방어를 해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특별 예방주의라고 그래요. 특별 예방주의는 이 사람에 맞춰서 예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호원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를 시킨다든지 보호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에 맞춰 가지고 특별 예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형벌을 처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달라져요. 그러면 이 주관주의에서는 책임론은 어떤 책임론을 취하게 되냐면 네가 죄를 졌으니까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를 위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적 책임론이라고 그래요. 주관주의 입장에서는. 그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처벌하는 거야. 이게 사회적 책임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주의하고 주관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객관주의는 자유의사라는 걸 인정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유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고 따지자는 겁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 행위를 가지고 따지고 행위와 결과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범죄에서 할 때는 그 사람의 책임을 범죄 능력이 있는가를 검토를 했고 책임을 물어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너는 처벌을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공범도 정범이 저지른 결과가 있어야 그 결과에 관여한 공범을 처벌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형벌도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하게 되는 게 응보형.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자유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예방주의를 취하는데 책임론도 그래서 네가 진 죄만큼 네가 죄를 졌으니까 처벌하는 거야. 도의적 책임론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주관주의는 자유의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걸로 결정이 돼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벌을 해서 사회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형벌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형벌이라는 것이 사회를 보호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사람, 형벌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형벌을 가해서 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 능력을 따지고요. 공범도 공범 자체가 반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고 보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특별 예방주의를 취하게 되고요. 사회를 위해서 책임을 문다고 해서 이걸 사회적 책임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관주의하고 주관주의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객관주의는 행위 중심이에요. 드러난 행위. 주관주의는 행위자예요. 그 사람의 성격, 반사회성 이런 걸 갖고 따집니다. 객관주의는 범죄 능력을 가지고 따져요. 주관주의는 형벌 능력을 검토합니다. 그다음에 객관주의는 공범이 종속이 돼요. 드러난 결과에 종속이 되는데 형벌은 그 사람마다 따로따로 따지다 보니까 공범이 독립성서를 취하게 됩니다. 요거를 구분을 좀 해둬 보세요. 기억본에 한번 볼게요. 기억본에 보시면 도의적 책임론 그랬죠. 자, 도의적 책임론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처벌을 받는 거야. 도의적 책임론, 객관주의 입장입니다. 그럼 형사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사. 네가 원래 네가 자유롭게 범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 네가 결정할 수 있잖아. 근데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책임을 받아야 돼라고 하고요. 가벌성 판단에서는
행위자를 중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얘가 한 행위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얘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게 도의적 책임론입니다. 객관주의라는 건 맞죠. 근데 행위자의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행위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도의적 책임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 아까 얘기했죠. 자, 사회적 책임론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책임을 물어야 되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반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형벌을 가해서 사회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성격이 있더라라고 하고요. 그럼 반사회적 성격만 있다면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 책임 능력이 없어도 미친 사람이든지 라고 하더라도 이 책임 능력 때문에 사회가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 방위를 위해서 보안 처분 같은 걸 하자 이렇게 합니다. 특별 예방주의라고 하죠. 특별 예방주의처럼 보안 처분을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책임 능력은 당연히 형벌을 가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사회를 지킬 수 있는지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게 사회적 책임론이에요. 아까 도의적 책임론은 범죄 능력을 갖고 따졌잖아요. 근데 사회 책임론은 형벌 능력을 갖고 따집니다. 자,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 그랬는데요. 자, 요거는 이것도 하나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범죄 체계론의 발전을 보면요. 일단 우리 구성요건 불법 파트에서 우리 불법 파트가 있고 책임 파트가 있잖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이게 나쁜 짓인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이게 나쁜 놈인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은 나쁜 짓인 거 확인하는 거고 책임은 나쁜 놈이어야 된다. 그래서 범죄가 되려면 행위도 나쁜 짓이어야 되고 사람한테도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어야 범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옛날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검토했냐면요. 불법은 객관적인 것이고 책임은 주관적인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불법은 객관적인 거니까 밖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만 따지고 되다 보니까 구성요건 자체도 객관적 구성요건밖에 없었어요.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불법 파트에서 검토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 구성요건만 불법 파트에서 검토를 했고요. 책임 영역에 들어오면 주관적인 것은 여기서 검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여기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엔 여기 있었어요. 책임 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고의과실이 여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의과실이 책임 파트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보고요. 사람을 죽였는가를 보고요. 사람이 죽었는가 확인이 되면 여기 와서 일부러 죽였으면 고의 책임을 묻고요. 과실로 죽였으면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때 이 책임론을 사람의 주관적인 것을 책임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걸 심리적 책임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을 책임으로 보고 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심리적 책임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리적 책임론에 가면 이 책임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고의과실이 돼요. 이 고의과실이 책임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한 단계 넘어간 게 불법을 객관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고의를 책임 가서 검토하잖아요. 고의를 책임 가서 검토하면 불법에서 뭘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였다는데 이게 살인인지 과실치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불법에서 그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행위를 검토하려면 그 행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이 칼을 찔렀는데 죽이려고 찌른 건지 실수로 찌른 건지를 알아야 이거 행위를 검토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주관적인 것을 이렇게 땡겨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검토하냐면 불법은 평가의 대상인 것이고 책임은 평가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불법이라는 건 어떤 행위가 있잖아요. 그 행위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 이쪽으로 보내고 그 행위를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를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고의과실도 평가의 대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고의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고의과실이 일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에 객관적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이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관적 구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주관적 구성 요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의과실이 넘어가고 여기에는 평가와 관련된 요소만 남게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평가를 한다고 해서 이걸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규범적 책임론에서 평가는 뭐냐면 비난 가능성을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평가의 대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는가를 따지자는 게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규범적 책임론을 취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평가의 대상을 전부 불법으로 다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에는 평가의 대상은 없고 평가만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없이 공허해졌다 이런 말을 써요. 이 규범적 책임론은 대상이 하나도 없고 그냥 평가만 있다 보니까 대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데 책임도 일종의 평가지만 평가의 대상이 되는 책임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대상은 없고 평가만 있어 버리니까 내용이 공허하다 이런 말, 대상이 없어서 공허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치게 되죠. 예, 합치게 됩니다. 복합적 책임론이 등장하는데 이 복합적 책임론은요,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요, 여기 불법에서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을 다 두고, 이것도 좋은데 이쪽에가 지금 비었잖아요. 이 공허하고 비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 비난 가능성에서 대상이 없었던 거를 다시 고의과실을 이쪽으로 다시 갖고 와요. 이 고의과실이 다시 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고의과실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주관적 요소로. 그러면 고의과실이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가 공허하다고 그래서 대상을 이쪽에다 또 집어넣다 보니까 고의과실이 양쪽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고의과실이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의과실이 나쁜 짓인지를,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데도 고의과실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고의로 죽인 건지 실수로 죽인 건지를 평가를 해서 이게 살인인지 과실치사를 평가하는 데서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책임 파트하면 알고 죽인 놈이구나 모르고 죽인 놈이라고 해서 비난 강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비난을 하는 데 있어도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역할을 양쪽으로 이중적지위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고의과실의 이중적지위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는 두 개를 다 합쳤다고 그래서 복합적 책임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불법과 책임의 이게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옛날에는 객관적인 건 불법, 주관적인 건 책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심리적 책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주관적인 게 다 있죠. 주관적인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의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의과실을 이쪽으로 보내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법, 책임은 평가다는 거예요. 평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범적 책임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 대상이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너무 공허하니까 이 평가 대상을 이쪽에다 갖다 놓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의과실이 처음에 여기서 넘어갔죠. 넘어갔고 또 여기도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과실에 이중적지를 갖게 돼요. 자, 이 개념을 아시고 지금 우리 설문에 있다가 나오는 게 이 규범적 책임론은 대상이 없어서, 왜? 이건 대상과 평가를 구별해버렸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서 공허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요걸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 문제 보시면요,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는, 그죠? 자, 순수한 규범적 책임이 뭐예요? 평가로 보겠다는 거예요. 책임은 평가의 문제다, 비난 가능성이라는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은 불법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건 불법이다. 그 불법을 평가하는 게 책임이다. 그래서 대상과 평가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게 규범적 책임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뭐냐?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 파트에 대상이 없어서 책임 개념의 공허화를 초래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해를 해두시고, 자, 1번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보는 견해. 이게 어떤 견해죠?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보는 견해. 자,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만 빠지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유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사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를 저질렀는지 따져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형벌을 가하겠다. 결국 뭐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만 형벌을 가하겠다. 객관주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게 객관주의 입장이다 보니까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공범을 어떻게 봤죠? 공범이라는 것이 왜 처벌하느냐? 사람을 정범이 죽여야 돼요. 범죄가 발생해야 되니까. 이 범죄라는 살인행위가 있었을 때 이 살인행위에 관여를 한 걸로 해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범이 있고 그 정범에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범에 종속된다고 해서 공범 종속성서를 처게 됩니다. 그럼 공범 종속성서를 취했을 때 어느 정도 종속이 되느냐에서 또 학자들이 견해가 또 나눠지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은 우리 설문에서 극단적 종속현실을 취했습니다.
극단적 종속행실은 제가 이렇게 극단이란 말을 키워라고 하죠. 극단. 극단은 멤버들이 다 구성이 돼야 극단이 돼요. 그 멤버들이 다 구성이 된다는 얘기는 구성 요건과 유법성과 책임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극단적 종속행식이에요. 그럼 극단적 종속행식은 구성 요건, 유법성, 책임이 다 인정이 되어야 정범이 공범이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극단적 종속형식입니다. 제한적 종속형식은 이게 우리 통설이잖아요. 제한적 종속형식은 극단을 다 갖추 멤버를 다 갖출 필요 없고 구성 요건과 위법성만 갖추면 이게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게 제한적 종속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설문은 극단적 종속형식을 쳤기 때문에 공범은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을 다 갖췄을 때만 됩니다. 그러면 책임 무능력자라고 그랬잖아요. 책임 무능력자는 책임이 없죠. 책임이 없으면 공범이 성립되지 않아요. 극단적 종속에 시하면. 그래서 극단적 종속에 의하여도 교사범이 성립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 설문을 굉장히 여러 차례 이해가 가도록 여러 차례 단계를 거치셔야 돼.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본다는 얘기는 객관주의 입장이고요. 객관주의 입장은 공범 종속성설을 취하게 되고요. 공범 종속성설 중에 특히 극단적 종속 형식을 취하게 되면 구성력, 위법성, 책임을 다 갖춰야 공범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못 갖췄기 때문에 교사범이 성립될 수 없다가 돼요. 그래서 이따가 틀린 겁니다. 자, 미음. 행위 시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건 아시죠? 우리 행위 시에 책임 능력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되어 있는 게 뭐 있죠? 원장이 있잖아요. 원장이.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해도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취 상태의 교통사고는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의 행위잖아요. 그래도 처벌하죠. 왜? 술은 네가 먹었다는 거죠. 알면서 예상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 우리 형법에서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문에서 보시면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 중심이 아니라 행위자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이에요. 도의적 책임론은. 그 다음에 밑에 니을번은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견제하는 게 객관주의인데 객관주의는 공범 종속성설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극단적 종속형식은 극단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다 갖춰야 극단을 만들 수 있잖아요. 멤버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교사범이 성립되느냐? 책임 무능력자구나. 책임이 없으니까 교사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도 우리 원자행위에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틀린 것이 가라마 3개가 틀렸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